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문법 좀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교재 144쪽. 자, 피셨죠? 144, 145를 배울 거야. 그리고 넘겨봐요. 146이랑 147은 숙제야. 그리고 넘겨봐요. 148은 149는 우리 같이 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146, 147을 꼭 해와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뒷장이 객관식 문제 풀 때 할만하거든. 그러니까 자, 오늘 수업 요거 듣고 뒤에 꼭 연결해보세요. 자, 일단 다시 말해줄게요. 자, 보자. 일단은 칠판을 먼저 보자.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자, 품사가 일단 기준이 3개예요. 첫 번째는 형태 변화, 두 번째는 기능 기준, 세 번째는 의미 기준이지. 자, 형태 변화는 뭐예요? 가변어, 불변어. 가변어는 말 그대로 뭐야? 변한다는 거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기능 기준으로는 체형,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이지. 자, 명사, 대명사, 수사 있죠. 요게 뭐예요? 체형. 동사랑 형용사가 뭘까? 용언. 관형사랑 부사가 수식언. 조사가 관계언. 감탄사가 독립언이야. 됐니? 그래서 이렇게 형태 변화를 기준으로 2개, 기능을 기준으로 5개, 의미를 기준으로는 이렇게 쫙 되어 있다. 됐니? 자, 요거를 다시 한눈에 봐보세요. 한눈에 보면, 자, 단어는 불변어,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은 관형사, 부사, 독립언은 감탄사, 관계언은 조사인데 딱 봐도 중요한 거. 단, 예외. 서술격 조사 2단은 뭐래? 가변어야. 그럼 모든 조사는 불변어다. O야, X야? X야. 다시, 모든 조사는 불변어다. X라고.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 2단은 가변어야. 왜? 이다, 이고 이렇게 바뀌잖아. 됐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알아두고, 가변어는 용언, 동사,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것부터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것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체험부터 배울 건데, 잠깐 책 봐봐요. 144쪽 책. 자, 책에서 가로 1번에 품사의 개념 보이니? 읽어보자. 단어를 공통된 문법적 성질에 따라 분류해 놓은 갈래라고 써있죠. 1번의 형태 변화, 2번의 문장에서의 기능 분류, 3번의 의미에 따른 분류 구품사 나와 있는데요. 밑에 바로 박스 별표입니다. 이 박스 공부해야죠. 첫 번째, 박스에서 불변화라고 써 있어요. 자, 불변화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그 불변화 밑에다가 써볼까? 불변화 밑에다가, 자, 불변화 밑에다가 이렇게 써봐. 형태가 변하지 않음인데, 자, 꼭 이 동일한 용어를 쓰지 않고 다른 용어를 또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 다시 뭐라고 얘들아? 활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나 동일한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세요. 체언 주체,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수식, 관형사, 부사, 독립언, 독립, 감탄사, 관계언, 관계, 조사. 되겠지? 자, 밑에 이제 가변화 가볼게. 자, 그럼 얘들아 봐봐. 가변화는 형태가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거고, 그 말즉슨 뭘 한다는 거지?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관계언, 서술격 조사 2다 보여요? 별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조사는 불변어이다. 그러면 안 돼요. 예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용언 서술은 동사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용언 서술어는 자 용언 서술어 동사 형사는 가변어냐 좀 써줄게. 자 어디다 쓰면 좋냐면 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지금 거기 박스에 용언이라고 돼 있잖아. 동그라미 치고 왼쪽으로 쭉 빼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쭉 왼쪽에 빼가지고 빈 공간에다가 자 해보자. 이런 겁니다. 먹다. 자 먹다. 먹다는 용언이에요. 알겠지? 용언인데 잘 봐. 여기서 먹은 뭐라 그래요? 어간이라고 그러고 다는 뭐라 하죠? 어미라고 합니다. 그럼 알다시피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어미는 변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자 먹다 말고 또 뭐가 돼요? 먹고 그 다음에 먹어서 먹으니 이런 것들이 되겠지. 됐니?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형태가 변한다고 표현한 거나 뭐 한다? 활용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다시 동사랑 형용사를 우리가 용언이라 하죠. 용언은 가변어이자 활용할 수 있는데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됐지? 자 어간어비로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로 3번에 내려가면 품사분류의 효과 단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단어를 품사에 따라 맞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부터 배워야 돼요? 여기 써있는 체언부터 배워보자고요. 자 일단은 먼저 칠판 보세요. 자 칠판 보고 왔다 갔다 할게요. 자 먼저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문장에서 대부분은 뭐의 역할이래요? 주어의 역할입니다. 대부분이야. 그리고 체언은 주로 조사와 결합해서 특정한 문장 성분의 역할도 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당연히 불변어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명사부터 보자. 사람이나 사물 등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 말로서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명사, 특정 대상, 보통명사, 일반적 대상을 가리킨다. 두 번째, 자림 여부에 따라 자림명사, 혼자 쓸 수 있는 말, 의존명사는 관용어와 같이 쓰여야 하는 말인데 요거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명사를 봤으니까 자 이제 요 교재 봐보세요. 자 일단 가로 1번의 체언 주체 역할을 하는 단어들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지칭하는데 첫 번째 점 별빛이다.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문장 성분으로 쓰인대. 그 중에서도 특히 주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 쓰일 때 밑줄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어라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점 별표 주로 조사와 결합하거나 홀로 쓰인대요. 자 명사 볼까? 자 명사의 첫 번째 고유명사 보이지?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하나에만 붙이는 이름으로써 대한민국, 삼국사기 이런 거야. 그리고 쌤 이름 최영재 맞지? 최영재 이런 것들 됐나? 근데 이제 밑에 보통 명사 볼까? 같은 종류의 여러 가지 사물에 두루 쓰이는 이름이래. 사과, 선생님 봐볼래? 사과 이거는 여기 써있는 무슨 명사야? 사과는 여기 써있는 보통 명사지 맞지? 이해가니?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하나에만 붙인 이름이 바로 고유명사고요. 자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 두루두루 쓰이는 걸 뭐라고 한다고? 보통 명사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자 대명사로 넘어가 보자. 자 대명사. 자 요건 안 봐도 되고 자 두 번째 대명사 보세요. 명사를 뭐해서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인칭대명사는 사람, 지시대명사는 사물이나 장소래. 그지? 자 그래서 인칭대명사는 미지칭이라 해서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그것을 가리키기에 쓰는 말이고요. 부정칭은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책 보세요. 자, 2번에 대명사 보세요. 인칭대명사 봐봐. 사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 나, 너, 우리, 당신, 그녀, 누구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는 사물이나 장소래. 이것, 저것, 여기, 거기. 알겠죠? 다시. 인칭대명사는 뭐라고요? 사람. 지시대명사는 뭐라고요? 사물이나 장소. 됐나? 자, 그런 게 대명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45쪽 넘어가시고 우리 수사 볼까? 자, 봐봐.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데 첫 번째 양수사, 리양, 봐봐, 리양이야, 리양. 리양, 수사, 수량이고요. 서수사, 순서, 서수사, 순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됐나? 자, 그리고 수를 세는 말 뒤에 의존명사가 오면 이것은 수관형사이며 이는 수사와 구분된다. 뭔 말인지 알려드릴게. 오케이? 일단은 우리 3번의 수사 봐봐. 145쪽 맨 위에 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수사인데 양수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하나, 둘, 셋, 1, 2, 3 이런 거고요.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사 위에 빈 공간 있지 얘들아. 걷다 쓰자. 중요한 거 쓰자. 중요한 거. 맨 위에다가 써보자. 좀 지우고. 자, 위에다가 별표 3개 치고 좀 쓸까? 잠깐만. 이렇게. 자, 써봐. 첫째, 아끼고 사랑하자 라는 단어가 있어. 예를 들어 이럴 경우에 이 첫째는 당연히 뭐니? 수사예요. 채연중 수사예요. 채연중 수사. 정확히 서수사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잠깐만. 요렇게 봐, 요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봐. 첫째 형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기 첫째랑 여기 첫째는 어때요? 똑같은 글자긴 하죠. 근데 품사가 달라요. 품사가 달라요. 이건 뭔 줄 알아? 써보세요. 일단 관형사예요. 정확히 수관형사라고 합니다. 관형사는 이제 바로 밑에서 배우겠지만 주로 뭘 꾸미는 걸까? 뭘 수식할까? 주로 체연을 수식해요. 주로 체연. 자, 여기 옆에 형 있지, 형. 형은 뭘 것 같아? 명사잖아. 그럼 명사는 뭐야? 체연이잖아. 맞니? 요거 2는 조사니까 일단 내두시고. 오케이? 그러면 형이라고 하는 명사를 첫째가 뭐 하는 거야? 수식 꾸며주고 있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같은 첫째지만 당연히 요거는 뭐예요?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비교해 주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같은 글자라도 이것이 문장에 따라서 수사일 수도 있고 관형사일 수도 있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우리가 그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이해 갔죠? 넘어갑시다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수사를 좀 받고 관형사를 좀 비교를 해야 된다. 자,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제 뭐 나왔어요? 두 번째, 관계원 조사 나왔죠? 봅시다. 자, 주로 체연 뒤에 붙어. 다시 어디 뒤에 붙었다고요? 체연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의미를 더해주는 의존 형태소래요. 알겠죠? 혼자 있을 수 없다고. 자,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나뉩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격조사 좀 볼까? 앞말이 문장 안에서 가지는 일정한 뭐라 써있어요 얘들아? 격. 그래서 격조사야. 자, 나타내는 조사로서 자,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 목적격조사는 을을, 관형격조사는 의, 부사격조사는 에에서 에게 깨. 자, 목격조사는 이가, 혹격조사는 아야가 됩니다. 이게 다 우리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접속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인데, 자, 와, 관은 문어 또는 격식을 갖추는 상황, 격식. 자, 랑, 이랑 하고는 구어 또는 격식을 갖추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됐죠? 그래서 문장에 따라 조사의 종류가 다르고요. 자, 보조사라는 거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준대요.
자, 그래서 뭐뭐도는 역시 또한이라는 의미고 뭐뭐만은 단독의 의미고요. 뭐뭐은은 대조의 의미고 요는 상대 높임의 의미나 자, 어절이나 문장 끝에 주로 결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조사까지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봐보자. 교재에서 자, 조사는 저기 맨 밑에 가로 4번 돼 있거든. 얘들아 가로 4번으로 내려가 봐요. 교재에서 가로 4번.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흔히 조사를 말한다. 밑에 보세요. 첫 번째 점, 주로 체연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데 자, 얘를 또 예외적으로 부사, 형용사, 동사 뒤에 붙기도 한대요. 하지만 이제 주로는 체연입니다. 자, 밑에 점, 세 번째 점 별표지. 일반적으로 쌤이 말했을 때 조사는 뭐라 그랬어? 활용하지 않는다 그랬지? 가변어야 불변어야? 불변어였는데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 이다마는 뭐 했다? 가변어 활용했다는 거야. 체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어쨌든 조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앞에 말에 붙였습니다. 밑에 이가, 을을, 의, 에에서 이다, 은는, 도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보통 조사입니다. 그럼 봐봐요. 아까 첫째 형이 했을 때 이게 뭐예요, 당연히? 조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계어 내지 조사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보자. 자, 잠깐만 어디냐 이거. 중요한 거 이제 용언 가볼게. 용언. 자, 용언. 자, 용언 봅시다. 자,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이에요. 동사, 형사는 주로 서술어로 많이 써요. 서술어로. 그리고 용어는 크게 동사랑 형용사로 나뉘는데 먼저 동사부터 살펴볼까? 자,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보통 자동사는 목적어 없이 쓰일 수 있는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자, 이런 건 나중에 우리 다 배울 거야. 알겠죠? 중등 문법 부분이 끝나면 이제 고등 문법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자세히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성상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야. 잘 봐봐. 성상이지. 그럼 뭐야? 성상.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는 지시성. 현재 시제 관형사형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알겠죠? 근데 오늘 좀 얘기 좀 해줄 거긴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일단은 책 봐보세요. 가로 2번. 가로 2번이야. 가로 2번. 자, 명언 문장에서 주체의 동작, 상태, 성질을 서술하는 단어로서 동사나 형용사를 말하는데 자, 첫 번째 점 별표 쳐보자.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이며 기본형은 이거 알아야 돼. 어간 플러스 다로 끝난대. 다시. 자, 봐봐 얘들아. 용언의 기본형은 뭐라고 써있어? 어간 플러스 다로 끝나는 게 무슨 형이라고? 기본형이라는 거야. 기본형. 기본 문장이라는 거야. 먹다. 됐니? 싸다. 자다.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이렇게 어간 플러스 다가 기본형이다. 됐지?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그 밑에 거. 자, 어미의 형태 변화 활용이 가능하다. 기억나니? 먹다 했을 때 먹이 뭐였지? 어간. 다가 뭐야? 어미지? 이 어미에 해당하는 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잖아요. 맞지? 자, 그 다음 밑에 동사 볼까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로 먹다, 잡다, 자다 이런 겁니다. 자, 형사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예쁘다, 아름답다, 슬프다 이런 게 돼요. 됐니? 자, 밑에 자, 우리 당구장 표시 이거 알아? 이 표시? 우리 당구장 표시라 했는데 하여튼 요 표시되어 있는 거 별표 3개 치세요. 자, 요거 이제 좀 써야 된다.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읽어보고 설명해 줄게. 봐봐.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현재형 동그라미 니은다, 는다, 명령형 동그라미 알아, 어라, 청유형 동그라미 뭐뭐 자, 활용할 수 있대, 없대? 없대, 없다 동그라미. 자, 써보자. 얘들아. 옆에서 써보자. 자, 예쁘다라는 게 있어. 예쁘다라는 이제 글자, 문장이 있어. 자, 그러면 영서 대답해봐.
여기서 뭐가 어간이야? 예쁘가 어간이지. 어간 플러스 다. 그지? 그러면 다는 뭐야? 어이지. 그러니까 예쁘다, 예쁘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죠? 자, 근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봐봐. 이거는 지금 동사가 아니고 뭐예요? 성질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형용사죠. 형용사는 여기 써있듯이 뭐가 안 된대요?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으로 안 된대요. 쓸 수는 있어. 얘들아, 그냥 내 마음대로 카톡에 쓸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문법상 잘못된 단어라는 거야. 알겠어? 자, 한번 써보자. 자, 그러면 이거를 현재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현재형으로 바꾸면 예쁜다. 써봐. 예쁜다. 자, 이게 무슨 형이라고? 현재형. 예쁜다. 자, 하나 더. 두 번째 무슨 형 안 된다 그랬지? 명령형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예뻐라. 원래 예뻐라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의문 변동이라 해가지고 그죠? 모음 탈락이라는 게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결국 예뻐라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어쨌든 예뻐라는 무슨 형 문장이야? 명령형 문장이야. 예뻐라, 예뻐라. 자, 그다음에 청유형. 예쁘자가 있어요. 아이고, 더 물음표 빼버렸네. 예쁘자. 야, 예쁘자잉? 이런 말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무슨 형이야? 요청하는 청유형이지. 자, 두연이 예쁜다, 예뻐라, 예쁘자. 이거 문법상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거 문법상 맞는 말이야, 잘못된 말이야? 그렇지, 잘못된 말이야. 다 X치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뭐가 안 된다고?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으로 안 된다. 알겠니? 그럼 뭐는 된다는 거야? 동사는 된다고. 먹다로 해볼까? 먹다? 먹는다. 되잖아. 먹어라. 되잖아. 먹자. 되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는 이 세 개를 대입해 보는 거야. 이해갔지?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식어. 자, 수식어 보자. 수식어. 자, 수식어를 보면 자, 뒤에 나오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는데 자, 보통 관형사나 부사입니다. 자, 먼저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요거 중요하지.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에 해당하는 체언을 꾸며주는 거야. 그리고 관형사는 뭐랑 결합하기 어렵대? 조사와 결합하기 어렵고 형태가 당연히 변하지 않는 불변합니다. 그래서 써있지.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 뭐예요? 잠깐만 일어나시고. 자, 오케이. 이런 것들이 관형사의 종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사를 가보자. 자, 용언이나 문장. 자, 여기 체크해야 될 거 뭐야? 용언이야. 용언이 뭐였지? 동사나 형용사. 자, 수식하고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는데 성분부사는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거고요.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책으로 봐볼게요. 자, 교재에서 가로 3번을 보세요. 거의 다 했어요. 가로 3번을 보세요. 가로 3번. 수식어. 다른 단어를 꾸며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단어로서 관형사 부사를 지칭하는데 첫 번째 관형사 별표. 자, 두연아. 자, 관형사 별표. 가로 3번의 관형사야. 문장 속에서 주로 뭘 꾸며준다고요? 체언 동그라미. 자, 조사가 붙지 않는데 그리고 관형어로만 쓰인대. 나중에 우리 관형사랑 관형어 이렇게 구분할 거야. 문장 성분하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 헌, 온갖, 이, 그, 저, 한, 두, 세 이런 게 있대. 그러니까 봐볼래? 봐봐. 세, 책, 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두현이 칠판 봐봐. 일단 책은 뭐야? 명사지. 맞아? 여기 요거는 당연히
부사고 명사는 체형이잖아. 체형인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라는 거야? 세. 이럴 경우에 얘는 뭐라고? 관형사라는 거야. 알겠죠? 그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부사 볼까? 문장 속에서 주로 용언이야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며 다른 부사, 관형사, 체형,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 다른 거겠죠. 또 보조사와 결합하기도 하고 문장 내 위치가 그래도 뭐 완전 맘대로는 아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자, 잘, 매우, 빨리, 이리, 그리, 과연, 설마,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잘 달린다. 봐봐 얘들아. 봐봐. 달리다는 움직임이지. 그러니까 뭐야? 동사. 달린다. 그러니까 달리다가 기본형이잖아. 요거를 이제 바꾼 게 달린다겠죠? 그러면 달린다라고 하는 동사이자 용언을 꾸며주는 게 뭐예요 지금? 잘이죠. 잘. 이럴 경우 잘은 뭐라고요? 관형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부사입니다. 부사. 됐나요? 됐시요? 오케이. 넘어가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식어를 봤고요. 이거는 문제 많이 풀면 돼. 자, 마지막 7판. 자, 독립언 감탄사. 불음이나 응답, 논란, 느낌 등을 나타내며 비교적 독립적으로 쓰이고요. 문장 속의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성을 가짐으로 독립언에 속한대요. 자, 그러면 요거는 교재 보자. 가로 5번 보세요. 또 쓸 게 우리 하나 있어. 가로 5번 독립언. 문장에 쓰인 다른 단어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로서 흔히 감탄사를 말한대. 감탄사. 자, 밑에 감탄사 볼까? 말하는 이의 느낌이나 논란, 불응, 대답 등을 나타내며 형태가 변하지 않고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자, 세 번째 점 별표. 조사가 붙을 수 없고 문장 내에서 위치가 자유로운데 어머나 아이고 야 그래 응 보여? 여기서 너희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야야 야. 알겠지? 자, 야. 자, 써보자 이제. 이거 한번 써봅시다. 자, 거기 빈 공간에다 좀 써보세요. 별거 아니야 이거 쓰는 거. 자, 봐봐. 이렇게 써봐. 야! 어디 가니?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야, 어디 가니? 했을 때 야는 뭐예요? 일단 무슨 사? 감탄사, 무슨 어? 독립언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봐봐. 영재야 이렇게 했어. 규현아 이거 써야 돼. 영재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야여도 품사가 달라. 여기서 야는 뭘까? 조사야. 알겠지? 혹격조사란데. 알겠니? 혹격조사라 그래. 혹격조사. 영재가 뭐예요? 영재가? 품사가 뭐예요? 영재 품사가? 명사죠? 체연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명사인 체연 뒤에 붙었기 때문에 이 야자는 조사죠. 혹격조사. 그리고 여기 써있는 위에 있는 야는 감탄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어요. 자, 됐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우리 한번 풀고 갑시다. 자, 아니 넘어가는 거는 저 숙제고 왼쪽에 144쪽 와보세요. 채워나가자고. 자, 개념 확인 문제 1번 봐봐.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해 놓은 갈래를 뭐라 합니까? 품사. 품사. 그 다음에 이를 분류하는 기준이 3개 있었지. 첫 번째 뭐예요? 형태. 형태. 두 번째 뭐예요? 기능. 기능. 세 번째 뭐예요? 의미. 됐니? 자, 그러면 2번. 다음 중 품사의 분류 기준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거 뭘 것 같아? 아니 2번 문제 하면 2번 문제. 분류 기준이 3개 있었잖아. 그러면 나머지 4개는 똑같은 분류 기준이고 하나만 다른 분류 기준이야. 몇 번일까? 2번 아니야?
명사, 부사, 동사, 감탄사는 의미에 따른 기준이잖아. 근데 용어는 뭐에 따른 기준이야? 기능이잖아. 그치?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별표 치자. 자,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단어를 명사, 대명사, 수사로 구분하시오. 야, 이거 너무 쉽다. 내가 할 때 내자가 뭐예요? 네. 명사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거잖아. 뭐야? 대명사. 그러면 가로 2번에다가 자, 가로 2번에다가 뭐 써야 돼? 네, 써주시고 가로 2번에다가 자, 그다음에 1번의 명사는 뭐예요? 사과. 1번에다가는 사과. 수사는 뭐겠습니까? 다섯. 그죠? 다섯. 자, 다시 1번의 명사는 사과, 2번의 대명사는 네, 3번의 수사는 다섯이야. 오케이? 자, 그다음 4번 문제.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품사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이쪽에 있어. 어디에 있나요? 거기가 어디지? 그것도 가지려 하니 1, 2, 3, 4 오른쪽으로 묶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다 묶어주세요. 자, 이거 무슨 대명사라 그럴까? 다 장소나 사물인데 지시대명사라 그래. 지시대명사. 저기 사람 없어. 1, 2, 3, 4에서 사람이 없다고. 됐나? 근데 5번에 우리 써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대명사야? 인칭 대명사예요. 알겠니? 잠에 너무 빠져서 자, 화이팅. 빨라. 자, 이거 정답은 5번이야. 4개는 지시대명사. 왜냐면 봐봐. 이쪽, 어디, 뭐 이렇게 거기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그거 사물이나 장소. 이거 우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1, 2, 3, 4는 지시대명사고 5번은 인칭대명사라고. 자, 5번 문제. 자, 다음 제시된 단어 중 수사를 모두 찾아 쓰시오. 첫 번째 무엇일까? 자, 써야지 이제들아. 무엇은 뭘까? 힌트는 체형인데. 무엇 대명사. 빨리 쓰세요. 무엇은 대명사야. 자, 그다음 넷은요. 맞죠? 맞지? 넷 써야지. 이제 넷 써야지. 그다음에 것은 뭘까? 응? 우리 이제 나중에 저기 들어가면 배울 건데 이렇게 써보세요. 것은 의존명사라 그래. 명사의 종류 중에 하나야. 응? 고등강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알겠지? 다시 것은 뭐라고 해? 나중에 배울 의존명사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내 것 할 때 것 이런 거. 그다음에 자, 첫째 맞죠? 첫째는 맞지. 첫째 써야지. 2분은 뭘까요? 2분 이거야. 그 숫자 2분이 아니고 2분은 그러니까 뭐야? 대명사지. 2분은 대명사. 자, 그래서 5번은 일단 정답은 넷하고 첫째입니다. 자, 6번 가봅시다. 다음 중 용언의 활용이 밑줄 칠래? 어색한 거를 고르래. 자, 어색하다는 건 뭐야?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으로 안 쓰여진다는 거야. 그럼에도 쓴 글자를 고르라는 거거든. 1번 기억, 매일 학교에 간다. 어색하지 않지? 빵을 먹어라. 어색하지 않지? 자, 3번 해리 봐봐. 해리야 아름답자.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하지? 디귿 정답이지. 형용사인데 청유형으로 바꿔버린 거야. 자, 그 다음 리을 우리 같이 놀자. 안 어색하지? 자, 그리고 미음 너 마음이 넓어라. 형용사인데 명령형을 해버린 거야. 됐나? 그래서 정답은 디귿 미음이야. 자, 이 문제 별표. 쌤이 얘기했죠? 형용사는 명령형, 현재형, 청유형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다음 중 조사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봐봐요. 봐봐 얘들아. 영재 야 할 때 이 야가 뭐야? 체언 뒤에 붙는 뭐예요? 조사지? 조사는 보통 뒤에 가야 돼. 뒤에. 그죠? 야영재가 어떻게 돼요? 맞지? 그러니까 자, 1번 문장에서 위치가 자유롭니? 아니죠. 주로 체언 뒤에 붙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것도 있다. 2번의 별표. 자,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거 있다. 잘 들으세요. 조사는 보통 대부분이 뭡니까? 불변한데 예외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조사 써줘야 돼?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 뭐뭐이다.
써놓으세요. 알아도 쓰세요. 계속 해줘야 돼. 계속. 자, 자립성은 없지만 단어로 인정되고 문장에서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자, 8번도 별표 치세요. 자, 기억에서 디귿의 품사를 쓰시오. 내 의자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이보다 더 편안한 것은 없어. 자, 우리 거꾸로 한번 해볼까? 우리 거꾸로. 디귿의 편안함은 뭘까? 그러니까 기본형을 일단 편안하다는 거잖아. 맞지? 이거 뭘까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됐어요? 그 다음에 니은, 이. 이거 뭘까? 대명사지. 이게 조사는 아니잖아. 맞죠? 니은은 대명사예요. 이보다. 이것보다라는 거잖아. 사실. 기억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데. 오래된다. 야 봐. 오래되다가 뭐야? 오래된 상태니까 형용사 아니겠냐? 그러면 동사나 형용사를 우리가 용언이라 그러고 용언을 꾸며주는 게 관형사였어? 부사였어? 주로 부사였어요. 그러니까 부사 써주면 돼요. 자, 9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조사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하래요. 우승은 나의 것. 의. 맞지? 동그라미. 2번. 초가 몇 하고 띄어 쓰지 않았냐? 야, 얘들아 봐봐. 너네 알걸? 조사는 보통 띄어 쓰는 게 원칙이야? 붙여 쓰는 게 원칙이야? 붙여 쓰는 게 원칙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 몇 개 필요하지? 개 있지? 개가 여기 써놓으세요. 의존명사예요. 다음에 배울 의존명사. 조사랑 의존명사 비교하는 것들이 고등에서도 많이 나와요. 내신 문제로 많이 나오고. 알겠지? 물론 니네가 이제 어떤 고등학교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 갔을 때 그 학교 선생님이 안 나와? 이런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저도 가고 싶어요. 도 맞네요. 동그라미. 자, 가로 4번. 이리로 왔다. 절대 아니야. 일단은 조사일 수가 없어 얘들아. 일이 뭘까요? 나는 이리로 왔다. 오, 맞아. 부사야. 쓰세요. 이리는 부사. 자, 그리고 5번. 나와 너는 같은 반이다. 와, 맞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가로 2번 있잖아. 가로 2번에 이렇게 써 있잖아. 몇 있지? 이렇게 돼 있지? 자, 칠판 봐봐. 칠판. 이게 의존명사라는 거야. 걔가. 그러면 의존명사도 결국 명사이자 체형이지? 그럼 주로 체형을 꾸며주니까 명사는 당연히 뭐겠어? 몇은 뭐겠어? 관형사인 거야. 알겠니? 오케이? 요거. 자, 그래서 9번은 자, 1번 동그라미, 2번 X, 3번 동그라미, 4번 X, 5번 동그라미. 자, 마지막 10번. 다음 중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어머나, 2번에 야, 3번에 아차, 4번에 응. 다 감탄사이자 독립어거든? 5번이 정답이야. 자, 5번에 얘가 할 때 얘 있지 얘들아. 얘 밑줄 쳐볼까? 얘. 자, 얘 밑줄 치시고 밑에 쓰세요. 얘가 할 때 이 가는 당연히 조사거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줄임말이야. 줄임말. 뭐의 줄임말인 줄 알아? 여기에 줄임말이야. 나중에 익숙해질 때가 와. 여기에 줄임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사야?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그냥 어쨌든 지시 맞아. 대명사가 되겠죠. 됐어? 여기서 얘는 여기에 줄임말로서 대명사입니다. 됐나? 자, 그래서 5번은 감탄사가 아니다. 넘어가시고. 자, 좀 바쁘시고 힘들어도 146쪽부터 147쪽까지 꼭 풀어와 보세요. 그리고 같이 뒤에 객관식 문제 풀면 중요한 것들도 꽤 많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워볼 겁니다. 자, 일단 잠깐 쉬자. 한번 쉬세요.